오늘도 숨겨진 과학을 찾아온 하나 씨.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혹시 과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과학 전시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런데 갑자기 과학관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국의 과학 전시관이 제시한 아이디어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즐거운 과학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가서 만나볼게요. 따라오세요. 무한 상상, 과학으로 떠나는 여행.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진주. 이곳에 특별한 과학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전국 여러 도시를 돌며 무한 상상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과학 전시회는 국립중앙과학관을 주체로 10개의 과학기관에서 제시한 과학 콘텐츠가 선보이는데요. 지구상자, 우주상자, 창의상자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과학 전시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 관람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전시관에 들어오자마자 예리한 눈으로 관찰을 시작한 하나 씨.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화석이요. 지금 여기에 과거에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묻혀 있다고 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얼른 찾아서 화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지질시대 퇴적된 동식물의 흔적인 화석.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을 통해 지구의 역사와 지질시대의 환경, 자연 생태의 변화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화석들을 찾았을까요? 상어 이빨 화석을 발견한 친구. 화석 찾았어요. 이거는 무슨 화석이에요? 완종류. 이거 찾았고 이거 찾았고 이거는 무슨 화석이에요? 이메필. 이거 찾았고 이거 찾았고 상어 이빨. 여기 있는 4가지 화석 모두 다 찾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던 거는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한 걸 체험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화석 발굴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하나 씨는 어떤 화석을 발견했나요? 자글자글 주름 같기도 하고 다리 같기도 하고 대체 이상하게 생긴 생물체는 뭔가요? 하나 씨가 발견한 화석은 바로 삼엽충인데요. 삼엽충은 5억 4천만 년 전인 고생대에 출현했던 절지동물로 해저면을 기어다니던 바다 생물입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네요. 직접 찾은 화석은 도감을 통해 그 이름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다의 바위나 진흙 속에 사는 완종류, 흔히 조개로 알려진 이메페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화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석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이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공룡이랑 공룡 발자국 복원하는 거 어떤 거 해볼래요? 그다음에 어떤 공룡인지 유출을 해가는 거예요. 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룡이겠죠? 이곳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공룡 화석 발굴 체험이 가능한데요. 공룡 뼈를 하나씩 맞추면 살아있는 공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공룡 발자국을 통해 공룡의 실체를 알아보는 체험. 생물의 뼈나 조직 외에도 발자국이나 피부 자국 등이 남은 곳에 오랜 시간 흙이 쌓이고 단단해지면 화석이 될 수 있는데요. 발자국 화석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당시 살았던 공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화석 발굴하기, 불순물 제거하기, 공룡 복원하기. 지질학자들이 할 법한 일들을 3D 영상의 터치 스크린으로 가상 체험하는 학생들. 마치 게임하듯 체험할 수 있어 쉽게 공룡과 지질시대의 환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 잘한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진짜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발굴하고 청소하는 게 그거 책으로 하면 너무 지루했는데 게임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머리에 쏙쏙 들어요. 전시 제목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삼엽충 내 손 안에 살아나다라는 전시는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앞에 놓인 팻말 중 하나를 선택해 카메라 앞에 비추면 해당 화석이 3D 애니메이션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거 무슨 화석이에요? 암모나이트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화석이에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가장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중에 하나예요. 현재 실제로 화면에 나타났던 화석은 이렇게 표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석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체험은 실제 배경에 가상 이미지를 덧입혀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전시인데요. 책이나 표본으로 화석을 공부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화석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입체적이에요. 더 기억에 더 잘 남지 않을까요? 바다에 살던 생물이나 동물을 보고요. 식물의 화석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더 신기하고 아까 3D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드는 그런 것도 괜찮고 신기하네요.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는 지구상자 전시관.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좋은 체험이 있었는데요.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바로 그곳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으아, 살려주세요.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이 저를 삼키려고 해요.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를 삼킨 바다 생물은 과연 상어일까요? 고래일까요? 과연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이곳이 어디인지, 바다 괴물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탈출을 위해서는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빨의 주인공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다 생물의 몸 안을 통과하며 생태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고래인지 상어인지 헷갈리기만 한 생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퀴즈를 풀고 전시물들을 살펴보며 고래와 상어에 대해 배워나가는데요. 입모양과 아가미 등을 비교해가며 추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고래와 상어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는 고래는 폐호흡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상어는 고래와 달리 어류로 아가미 호흡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꼬리의 모양을 보더라도 고래는 지느러미가 가로로 수평인 반면 상어는 지느러미가 세로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꼬리의 움직임에서도 고래는 상하로 움직이지만 상어는 좌우로 움직여 헤엄을 친다고 하네요. 정체모를 바다 생물의 나선 형장을 통과하면 이번엔 좀 더 결정적인 단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물고기들은 물에 뜨기 위해 공기로 채워진 배를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이 배가 없는 물고기들도 있지. 바로 상어란다. 그럼 상어는 어떻게 물에 뜨나요? 상어는 고래가 없지만 내장 전체의 25%나 차지하는 지방질에 아주 큰 간을 가지고 있어서 상어가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준단다. 그러나 대부분 상어의 간은 고래만큼 물에 뜨는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가라앉아 버릴 수 있지. 그래서 상어는 쉬지 않고 계속 헤엄을 쳐야 된단다. 포유류인 고래는 불에도 간도 아닌 허파가 있어 일정 시간 동안 물속에 먹이를 잡아먹은 후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와 콧구멍을 통해서 물을 내보냈지. 다양한 전시물과 모형, 애니메이션을 통해 고래와 상어의 생태적인 특징들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이 생물의 정체가 짐작이 되나요? 와, 날카로운 이빨과 나선 형장, 그리고 불에가 없고 상어의 독특한 기관인 간으로 봐서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를 삼킨 건 상어였네요. 네, 맞아요. 정답은 상어예요. 상어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예요. 피노키오를 삼킨 주인공은 바로 고래상어. 몸 길이가 12에서 14m, 몸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데요.
때때로 소화가 되지 않는 먹이를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를 뒤집어 음식물을 내뱉습니다. 자, 지구과학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 이번엔 우주로 떠나볼 시간인데요. 달과 행성, 별자리 등 다양한 천문과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우주상자 전시관, 신비로운 우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계절 별자리와 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체험관에는 아름다운 별자리를 공부하려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들을 영상과 함께 계절별 별자리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에 얽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돔 형태로 이루어진 체험관 안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3D 프로젝터로 구현된 가을 별자리 페가수스가 반짝입니다. 알파별은 사각형 오른쪽 밑에 있는 흰별, 마르카브로서 말안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들을 알아보는 시간.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며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른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양자리. 그다음에 안드로메다. 아름다운 별들과 그에 얽힌 그리스 신화까지 알게 된 재미있는 시간이었네요. 한편 창의상자 전시관에는 특별한 도형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도형 속에 숨겨진 과학을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만지고 이리저리 굴려다보는 친구들. 힌트는 바로 이 자전거 사진에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여기 자전거 사진 좀 보세요. 앞바퀴는 오각형, 뒷바퀴는 삼각형이에요. 이 자전거가 굴러가긴 할까요? 바퀴 모양이 특이한 이 자전거는 중국 출신 발명가 구안 바이후아가 개발한 것인데요. 동그란 바퀴가 아닌데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바로 정폭 도형에 있는데요. 정폭 도형이란 도형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말하는데요. 원과 릴로 다각형 등을 정폭 도형이라고 하며 바닥에 굴리더라도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바이후아의 자전거는 굴렸을 때도 그 폭이 일정한 정폭 도형을 바퀴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한 것이죠. 생각보다 잘 굴러가죠? 정폭 도형은 맨홀 뚜껑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동그란 모양의 뚜껑은 직각으로 세워도 다른 모양과 달리 맨홀 아래로 빠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폭 도형 역시 원 도형처럼 폭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세워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는 다각 정폭 도형을 이용한 맨홀도 있다고 하네요. 과학 전시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마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로봇,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인간의 신체처럼 머리와 팔, 다리 등을 가진 로봇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앞에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한 학생. 가만히 지켜보니 로봇들이 관람객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스스로 팔을 움직이는 로봇들. 정말 신기하네요. 로봇이 내가 한 대로 움직여서 재밌었어요. 과학 전시회를 돌아보며 지구상자, 우주상자, 창의상자 등 다양한 과학상자를 열어본 학생들. 오늘 하루 즐거웠던 체험을 통해 과학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고래 안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저기 삼엽충 친구들 같은 걸로 예전에 살던 곤충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화석 발굴하는 거 책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라는 그런 커트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돌을 이렇게 싹싹싹 벗기면 어떤 무늬가 나오고 이런 거. 네, 저희 오늘 애들 데리고 가니까 너무 재밌었다 하고요. 체험 위주의 활동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몰입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과학여행 어떠셨나요? 화석부터 로봇, 우주까지 다양한 과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재밌는 체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도 쌓고 더불어 유용한 과학 지식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과학 전시회.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재밌고 신비로운 과학의 세계로 떠나보세요.